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소식이 있는데요. 최근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의 특정 AI 칩 사용에 대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그냥 단순한 조치 같지가 않아서요.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구체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, 또 왜 이런 조치가 나왔는지, 그리고 이게 기술 산업, 특히 AI나 미중 경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번 조치 상당히 강력합니다. 이게 단순히 미국 기술이 들어간 칩의 수출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요. 화웨이의 어센드라고 하는 AI 칩이 있거든요. 아, 네네. 들어봤습니다. 이 칩이 사용되는 모든 활동 자체를 그것도 전 세계 어디서든 문제 삼겠다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해당 칩이 들어간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출 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. 이런 거죠. 와, 그러니까 그 미국의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상부부 산업안보국 BIS가 어센드 칩 쓰는 건 그냥 어디서든 안 된다.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린 거군요. 네, 그렇죠. 이건 뭐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정말 직접적으로 겨냥한 아주 노골적인 견제라고 봐야겠네요. 정확합니다. 특히 이 어센드 칩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A셀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기기 같은 데 쓰려고 하는 핵심 부품이란 말이죠. 그렇죠. 핵심이죠. 근데 이걸 전 세계적으로 딱 묶어버리면 화웨이의 AI 전략 전체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중국의 AI 역량 강화를 거의 뿌리부터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. 아, 여기서 근데 더 나아가서 미국산 AI 칩이 중국 AI 모델 개발의 특정 단계에 쓰이는 것까지도 경고한다고요. 기사를 보니까 훈련, 트레이니지죠. 그리고 추론, 인퍼런스 이 단계를 언급하던데 이게 AI 개발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아, 그 두 단계요. 이게 AI에 어떻게 보면 핵심 두뇌를 만들고 또 그걸 활용하는 과정이거든요. 훈련이라는 건 AI한테 방대한 데이터를 막 먹여서 똑똑하게 만드는 일종의 학습 과정이고요. 네네, 학습. 그리고 추론은 그렇게 학습한 AI가 실제로 뭐 질문에 답을 하거나 이미지를 인식한다거나 하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. 네. 근데 미국 기술이 이 핵심 과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겠다. 이건 뭐 AI 개발의 씨앗 단계부터 최종 서비스까지 전부 다 통제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겠죠. AI 경쟁에서 우위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. 이런 전략입니다. 이야, 그렇다면 화웨이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뼈 아프겠네요. 이미 미국의 여러 제재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AI 칩 개발 계획 자체에 정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그 차세대 칩을 개발한다고 해도 몇 년 된 7나노 공정 기반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의미하는 건가요? 7나노 공정에 머무른다는 건 사실 요즘 최신 3나노나 뭐 2나노 공정으로 훨씬 더 작고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은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선두주자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계속 앞서나가죠. 그들과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뜻입니다. AI 성능 경쟁에서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. 비유하자면 남들은 막 최신 스포츠카를 만드는데 혼자 몇 년 전 엔진 기술에 묶여 있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자체 기술로 이걸 극복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. 정말 큰 장벽이네요. 근데 이렇게 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강화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도입했던 그 AI 반도체 수출 규정은 폐지했다는 소식도 있네요.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? 그때 미국 기업이나 동맹국들 반발이 꽤 있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그 규정이 좀 너무 포괄적이었어요. 그래서 일부 동맹국들을 약간 이류 국가처럼 취급하는 거 아니냐,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. 아,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들 사업에도 제약이 꽤 많았거든요. 이번 폐지 조치는 그런 동맹과의 관계라든지 또 자국 기업의 이익 같은 걸 좀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조정으로 보입니다. 너무 강하게만 나가다가 동맹이랑 자국 산업까지 피해를 보니까 약간 속도 조절에 나선 거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? 그럼 앞으로 규제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? 상무부가 뭐 대체 규정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혹시 좀 예상되는 방향 같은 게 있을까요? 아직 뭐 단정하기는 좀 이릅니다. 다만 기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쪽 입장을 좀 언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동맹하고는 협력을 하되
중국 같은 경쟁국에는 기술 유출을 더 철저히 막는, 그러니까 좀 더 선별적인 접근법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요. 아, 좀 더 타겟을 명확히 하는? 네, 어쩌면 국가별로 맞춤형 협상을 하는 방식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즉, 우리 편하고는 더 가깝게 지내고 상대편은 더 확실하게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참 복잡하네요.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화웨이라는 특정 타겟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면서 중국 견제 수위는 높이는 동시에 너무 광범위해서 부작용이 컸던 기존 규제는 또 손을 보면서 동맹이나 자국 이익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런 복잡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청취자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 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이라는 게 얼마나 정치적인 요소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지, 또 하나의 규제 변화가 AI 기술 발전이나 국제 관계에 어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정말 그렇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미국이 앞으로 중국 같은 경쟁자의 기술 추격은 계속 막으면서도 동시에 동맹과의 협력이나 자국 기술 혁신은 또 계속 촉진해야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줄타기를 할까요? 어쩌면 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이 앞으로 몇 년간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향방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